부동산 규제로 시작된 풍선 효과가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 돌고 돌아 이제 다시 서울에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풍선이 이제 오피스텔과 빌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율의 세금을 피하고 혹시 내 자녀분들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집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야? 미리 좀 준비해둬야지. 이런 각오로 지금 현재 오피스텔과 그리고 또 빌라 시장을 아파트의 대체 제도로서 지금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인데도 계속 연일 나오는 뉴스가 부동산 관련 뉴스죠. 오피스텔과 빌라가 아파트 거래량의 1.5배, 50%가 더 훨씬 더 넘었다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뭐 4천 몇 건이 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짚어보면서 계속 이렇게 오를 건지 아니면 여러분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따라가다가 잘못 짚으면 아시죠? 또 하우스 푸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이 빌라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왜 이렇게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021년 7월 오피스텔과 빌라 투자 어디가 좋을까? 항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 내 자녀분들한테 하나를 사주면 어디가 좋은지를 알고 사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 휩쓸려 샀다가 정말 팔지도 못하고 자녀분들을 위해 산 게 결국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실 때는요. 정말 고심하고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어떤 지역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 2021년 7월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제도가 많이 바꾸고 세법이 바뀐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기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 책 공부하다 보면은 이 날짜 그리고 또 요즘 동영상 뭐 너튜브니 뭐 이런 걸로 많이 보잖아요. 항상 이 날짜 체크 없이 투자했다가 이상한 딴 세계 안드로메다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날짜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날짜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얘기 나왔으니까 작년 얘기하시죠. 작년 8월이었죠. 작년 7, 8월. 제가 작년 7월과 8월 사이에 이제는 빌라에 투자하라. 그 이유는 해가지고 제가 영상에 많이 실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작년 8월부터 왜 이 8월 이전 전후에서부터 왜 올랐는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입니다. 저 차 대표는 항상 어제 이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내일이 어떻게 발생될 거냐, 2년 후, 3년 후, 10년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는 오늘은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지난주, 지난달, 이번 달 이 최근 서울 빌라 거래량이 2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1.5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빌라 하면은 가격 안 오르고 전세, 임대 안 나가고 매각하기 힘들어서 그 환금성이 나쁘고 막 이렇게 되죠. 지금은 구하기가 힘들죠. 조건이 있죠. 단 좋은 지역, 가격이 오를 지역, 투자성이 있는 지역,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이런 좋은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매물이 남아돌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똑똑해졌다. 그리고 검색 능력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정보 취득 능력이 많이 늘었다.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이면에 항상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앞면에서는 다 성공했다고 보지만 뒷면에서는 지금 실패한 사람들도
반 이상이 있다. 거래량 많이 늘었는데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량 늘어났는데 50%는 투자해서 행복한 거고 50%는 투자해서 불행한 사람들도 있다. 왜? 투자성이 없고 팔리지도 않고 새도 안 나가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것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서울, 특히 서울입니다. 서울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느는 가장 추가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유는 땅값과 건축비 상승, 주차장법의 강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건. 근데 올해 보면은요 제도적인 부분이 큽니다. 취득세 부분이죠. 1주택자는 그냥 일반 과세에 1에서 3%를 적용이 되는데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분들을 직장 다니는 자녀분들은 세대 분리를 통해서 취득세를 낮출 수만 있다면 아파트 갭 투자로 가서 내 집 마련을 해주는데 이렇게 못하는 자녀분들, 중고생들, 특히 대학생을 둔 자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미래를 좀 어떻게 좀 불안하지 않게 해줄까? 취득세가 2주택을 만들려니 8%, 3주택으로 가려니 12%. 너무 높으니까 결국 아파트를 살려고 갭 투자하려고 했더니 아파트 갭의 반 30, 40%, 50%에 육박하는 정도의 이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렇다면 금액이 낮은 빌라를 사서 그리고 취득세가 비록 8%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낮은 지역들을 가서 보면 금액은 낮더라도 금액이 낮아서 취득세 8%를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세는 낮고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즘 원룸은 남아들죠. 이것도 잘해야 돼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은 남아돕니다. 그런데 투룸은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합니다. 투룸은 그냥 분양만 시작하면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런데 오피스텔의 현상이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원룸이 남아도는 지역이 있다가도 재개발, 재건축만 붙으면 불티나게 팔려서 물건이 품절되죠. 그래서 빌라하고 오피스텔하고 투자하는 성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방 2개짜리 실거주로서 대체주택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매물이 품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보면은 투자의 개념도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집을 살 때 살면서 주거도 하고 투자도 좀 있었으면 하는 지역들이죠. 이게 없으면 돼요. 주거만 한다고 하면 아무 데나 가서 살면 되겠죠. 근데 가격이 오르는 거에서 대차기에서 투자 개념도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투자성이 좀 있는 지역을 찾는 현상이 있고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잘 나오는데 가격이 안 오른다라는 그러한 걸로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기피해왔고 오히려 이제 은퇴자분들이 내 아파트 있으신 분들이 월세를 받고자 했었는데 최근에 아파텔 특히 아파텔도 방 3개짜리들은 분양가 대비 가격이 3, 4억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생긴 이래 오피스텔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놓으면 입주할 때까지 보통 보면 1억 이상 수원에 있는 이런데 오피스텔도 분양가 대비 입주할 때 1억 이상 또는 2억씩 오른 데가 많았죠. 계속 안 오르다가 올해 오피스텔 투룸 이상들은 지난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오른 것만 해도 1억씩 오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투자 개념이 됐다. 그런데 빌라의 투자 개념은 별이 한 2개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은 별이 1개 정도로 좀 낮다. 그렇지만 월세 받으면서 투자성 생긴 친구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빌라에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기는 별 4개 정도 이상의 수요와 그다음에 매물 품귀 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좀 무관하고 어느 정도 알박기 형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제 좋더라.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주성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주성이 좋기 때문에 거주성이 좋다라면 방 2개이고 뭐 3베이 뭐 이런 정도만 잘 나와줘도 대체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신혼생활을 하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는 신혼부부들이 더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부 지역은 거품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일부 지역들, 서울로부터 많이 멀리 몰려져 있는 도시들, 특히 3기 신도시에 지금 청약 들어가면서 거품인 지역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거 풍선효과로 몰려갔던 분들이 이제 불안 느낍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 내가 팔 수 있어? 못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갔던 분, 서울에서 이제 좀 이렇게 멀리 나갔던 분들이 거품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대체주택 그리고 또 역시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의 개념으로 아파트를 좀 대신하는 소규모 어떤 주거 환경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가 가격을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룸은 자녀 거주용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중고등학교는 다녔는데 서울에 대학을 오거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에 직장을 가졌는데 서울에 막상 전세, 월세 구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우리 아이가 계속 전세나 월세로서 계속 가게 된다면 아, 이거 나중에 집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냥 서울에 좋은 자리 하나 있으면 또 내 아들과 내 자녀분들의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데 있으면 그냥 사느니 어차피 가격 서울에 땅값 오르고 그리고 건축비 오르니까 손해는 안 나겠지. 전세값보다는 낫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녀 거주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그리고 역시 오피스텔도 자녀 거주용으로 신혼부부들 또는 요즘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싱글들이 많죠. 싱글들이 주거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오는 것 같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죠? 이 오피스텔 이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좀 오피스텔이 좀 환경이 좀 더 좋은 편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때문에도 이렇게 또 오피스텔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원룸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이유가 주차장이 매우 열악하죠. 그리고 또 원룸 공급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특히 뭐 때문에 했냐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잉 공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보다는 원룸도 작고 저는 키가 작아서 대충 원룸도 잘 사는데 180, 190 된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게 발끝과 머리가 좀 달 수 있는 그런 원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룸 기피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룸을 갖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대체주택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피할 수가 없죠. 작년에도 올랐지만 올해 집가 상승,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의 대지 지분, 단독주택 대지 지분값이 아파트보다 더 2배 이상 더 아파트가 가격이 2배 됐다면 집가도 역시 2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집가 상승이 굉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르신들이나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땅 대지 지분 50평, 60평짜리 단독주택들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거기에다가 또 뭐 건설주택 임대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의 땅값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치열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반 개인들도 꼬마 건물 하나 가져야지 하는 분들 뭐 무턱대고 땅 사러 다니시는데 무턱대고 땅 사러 돌아다녀서 살 수가 없죠. 한 6개월 돌아다니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서울에는 땅을 살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죠. 그래서 집가 상승도 많이 됐지만 아직도 이 땅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있더라라는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피스텔을 짓는 것들은 보통 보면 상업지역이나 또 이 지하철 그리고 업무시설 이런 걸 많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땅값이 더 많이 비쌉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건축비, 특히 인건비, 인건비의 상승이 지금 가파르죠. 가파르다 보니까 처음에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건축비, 원자재값 상승합니다. 결국은 뭐 로버트가 만들고 AI가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건축비의 상승을 부추겨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빌라나 다세대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투자하기 좋을까? 무턱대고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서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역세권, 서울의 역세권 지역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전문가 이거 말하는 사람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역세권에 특히 그동안 아파트도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역세권 주변에 투룸 이상의 아파트, 소위 아파텔이라고 하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만들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아파텔, 그리고 또 투룸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특히 요즘 경쟁이 좀 치열한 지역이 있죠. 재개발 예정지 요거 찾는 게 여러분 자신과 거주를 하면서 5년 후, 10년 후 미래가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재개발 예정지, 재개발 지금 진행된 곳은 뭐 5, 6억, 7, 8억 가도 좀 투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먼 미래를 보시고 재개발 예정지 이런 데 신축 다세대 이런 것들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도권은 위험하죠. 사실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험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많이 오르고 나서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르는 기간 짧고 오름폭이 작습니다. 그러다가 오르는 기간 그 타이밍 지나가고 나면 처분하기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아니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오피스텔은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좀 안전하고 황금성 좋고 미래 가치가 좀 있는 다세대 주택만 하십시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면서 정비 구역이 확정된 지역, 이런 지역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하기 좋은 지역 다시 한번 정리하자 보면 투자를 동전의 양면처럼 투자해서 굉장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과열 분위기가 지나고 나면 위험한 때도 다가오니까 그냥 오피스텔이나 빌라, 대부분 역세권 지역,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은 많이 비싸니까 예정지,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예정지는 위험하다. 이래서 확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거주도 하고 또 자산도 불려서 안전한 여러분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